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연말 강세장이 빨리 나타났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고 성장주,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3분기가 끝나가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대체적으로 11월, 12월 달은 강세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HBM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좀 해드렸었는데요. 하이닉스에서는 내년도 물량까지도 이미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네, 삼성은 2.5배 정도 물량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굉장한 성장성이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물량까지 이제 매진이 된 상태라면 2025년도 내후년도 물량을 가지고서 현재 딜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고요. 공매도가 한시적인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 닫기 전에 몰아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쪽에 하루 만에 공매도가 막 쏠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여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2차전지, 특히 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앞두고서 나타나는 공매도 쏠림 현상,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증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줬었던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형태, 하방 안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감을 좀 줬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뉴욕 증시의 연말 강세가 일찌감치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이거 이제 끝나간다 얘기 나오는 거고요. 과열된 고용시장, 요것도 이제 식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급등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급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던 이런 경제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 증시에 매우 유리한 시기, 왜냐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광군제, 여러분들 쇼핑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11월 11일을 놔두고서 이미 이 세일 뭐라 할까요, 페스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연말 시점은 대체적으로 이런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1년치 실적을 이 4분기에 다 뽑아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11월 달이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면 이제 다음 달에 FOMC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FOMC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 또다시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완전히 끝난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1월달 금리 동결한 이후에 12월까지 동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연준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아직은 변화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예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변수가 좀 아직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 지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또 장기화될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악재들이 호재로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겠죠. 자, 실업률 한번 볼게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5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나 전월 수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특히 이 실업률이요, 3.9%까지 올랐습니다. 자, 실업률은 4%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금리를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4%대 초반까지 온다라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시기로 넘어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업률이 높았다가 떨어질 때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금리를 중단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강했다라고 평가됐었던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나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입장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고용 보고서가 연준에게는 꿈의 보고서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 시장이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긴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드 뉴스가 곧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적당한 경기 둔화 소식이 오히려 이런 금융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적당한 경기 둔화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부양책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긴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기술주들의 어떤 부분이나 또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뭐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삼성증권연구원에서는요, FOMC 11월 FOMC 이후에 투자자들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높였다. 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20%, 즉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0%라고 본다면 뭐 거의 확실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이 또 계속적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보니까 안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변동 범위를 2290에서 2410포인트, 즉 24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변수는 약간 중립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시장을 상승 포지션으로 압박해 나간다라면 만기일조차도 상승 포지션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기일 포지션은요, 특정 범위에 가둬놓고서 나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상방 포지션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대형주들 또는 이제 현물 시장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11월, 12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롤오버, 즉 청산하지 않고 넘기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크게 물량 부담감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만기일은 어느 정도 약간 변수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있겠습니다만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상승세를 크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 금리, 국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약간 롤러코스터 시기잖아요. 단기간에 막 급락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점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변곡점이 일어날 때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변곡점이 임박해지면 위아래로 등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변곡점이 임박했다. 즉 금리가 이제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대기 중에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가 거쳐지고 나면 그냥 바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구름 뒤에는 항상 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구름 뒤에 항상 해가 있기 때문에 구름만 거치고 나면 바로 햇빛을 쬐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 국면이 거쳐지고 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HBM의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뭐 이런 식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HBM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로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HBM의 성장, 이것은 뭐 AI하고 바로 연결되겠습니다만, 그 AI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핵심, 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기대감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 AMD 등이 이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HBM의 주문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내년도 HBM 시장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15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서 10년 정도 제가 그때 전망치 해드렸잖아요. 10년 정도 전망치가 되면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한 4, 5년 정도는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요가 공급을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HBM 물량은 이미 예약 주문이 거의 완료됐다. 그러니까 솔드아웃이에요. 없어? 네, 물량 없는데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후년 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쪽 살펴보면은요, HBM3와 HBM3E를 포함해서 내년도 캐파, 즉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솔드아웃 됐다. 지금 올해예요. 올해 4분기가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년도 물량이 이미 끝났네, 얘기죠.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나왔던 2017년도에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 시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당시 2017년도 슈퍼사이클 나올 때도요, 하이닉스는 일단 물량이 다 동이 나가지고요, 그때 중국 쪽에서, 이 물량을 웃돈을 주고 내년도 거를 예약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고객사, 파트너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025년까지 2025년도의 물량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차피 뭐 내년도 물량이 없으니까요. 이미 다 만들어냈으니까 건 다 끝났어. 그래서 더 이상은 납품할 수가 없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내년도 거라도, 내후년도 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더 할 예정이지만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자, 더 만들자 해가지고 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클 거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내년도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2.5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대단하죠. 네, 이 HBM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최소한 4, 5년 정도는 이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린다고 봤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떠오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은 더 돼야 되겠죠. 다만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몇 프로요?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실제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내년도 실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낸드 플랫인데요. 이 낸드 메모리는 이 가격이 급락하면서도 수요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 이거는 이제 AI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DRA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 낸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뭐냐면,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도 지금 만들 게 많거든. HBM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산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재고 물량을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근데 이쪽 부분들이 이제 뭐 따라잡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HBM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넘사벽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기가 막힌 성장성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도 막 만들기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쟁이 또 심해지는 어떤 단계로 가겠습니다만, 이거 뭐 HBM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잘 되는 것 같은 거 만들어 보자라고 투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당장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시장의 우위를 얘네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차지하면서 실적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산다라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싼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배당이 조금 나오면 어떻습니까? 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만 볼 게 아니라요. 아시죠? 소부장, 네, 반도체, 장비, 부품,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들을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문 닫기 전에 맹폭이다. 맹폭. 네, 맹렬한 폭격이죠. 하루 동안의 공매도가 2,600억 원이나 몰렸다. 어디에요? 2차전지. 지금 국회에서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 닫기 전에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 막 갖다 팔아버리자. 네, 이미 판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환매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더 나오기 어려울 때 지금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거래대금의 이제 최상위권 2차전지 종목이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3일날 지난 주말에만 네, 금요일장에만 2차전지주 5종목에 약 2,600억의 공매도가 몰렸다라고 되어 있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1등, LG 에너지솔루션이 2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1등, 에코프로 2등, LNF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총 상위에서 그냥 다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정도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공매도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환매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쪽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공매도가 몰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매도가 몰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전지 종목이 이제 크게 조정을 받게 된다 보니까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달려든 것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국회에서의 이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매도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꼭 공매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제 매도가 더해지니까 주가를 더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공매도는 지난 8월 이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8월 이전부터 계속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왜 계속 올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도 공매도가 안 나왔을까? 그때도 공매도가 1등이었어요. 뭐 7월달, 6월달, 뭐 5월달에도 공매도가 엄청 많았죠. 근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개인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때 뭐 배터리 아저씨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 더 올리자 막 그렇게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가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은 똑같이 공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 더 많이 물량이 늘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 떨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돈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 공매도는 똑같이 1대1로 나온다 하더라도요. 낙폭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수급의 변화로 읽으셔야지 돼요.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성장성, 물론 이런 것들도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공매도는 예전에도 있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을 전부 다 내려갈 때는 무조건 공매도 탓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올라갈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매도 다 죽었다, 니네들 다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공매도 충분히 나왔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요, 더 밀어넣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요것을 절대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사람도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차전지는 뭐 업황이나 또는 실적이나 뭐 그런 거 다 뛰어넘더라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신중하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른다. 그냥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확실시 되기 전에는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워낙
네, 많이 청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거, 네,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역행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네,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인 개편이 나타나기 전에 공매도를 쏟아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빨라지는 연말 강세장. 빨라져서 나쁠 거 없죠? 네, 빨리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습니다.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뭐, 연말 랠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된다고 해서 나쁠 거 없고요.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HBM에 대한 부분들은, 네, 내년도 물량까지 이미 매진이 됐다. 네,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예상치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요. 소부장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2차전지에 공매도가 몰렸다. 뭐 2차전지가 하락하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공매도 때문에 그렇게 내린 거였으면 지금 뭐 다른 것들 다 난리 났어야죠.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내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 2차전지만큼은 공매도 때문에 내린 거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네,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가 약간의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2차전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위쪽 시점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차익 매도 물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도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잊지 마시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주식들이 잘 버텨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하락에, 그 시장 하락에 비해서 계좌가 잘 버티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종목들이. 근데, 나는 시장이 이만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주가가 떨어졌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 안 난다고 투덜댄다는 거는 조금,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락할 때 수익 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많이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많이 내리지 않고 올라갈 때는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방법이에요. 그냥 하락할 때도 난 무조건 수익 나야 돼. 그런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고 상승장에서도 수익 나고 그러면 워렌 버핏은 일찌감치 네, 저 뒤로 밀어놨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차지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덜 빠지고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네,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많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무료방송에서 이야기 더 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서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번 주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고요. 이따 무방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